아까 그러면은 우리 한 1시간 정도 헬라어에 대한 그 오해나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좀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것만 알아도 좀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목표는 성공한 거네요. 정말이요. 진짜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매력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거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요. 왜냐면 언어학은 언어를 사용하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를 공부하는데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언어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할 때요. 우리가 사용을 매일매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읽고 쓰고 말하고 언어를 사용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하시기 전에요. 문법부터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문법이 어떻게 되지? 한국말로 하는데 이거 문법이 어떻게 돼야 내가 그래 먼저 주어를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이 부사구를 쓰고 맨 마지막에 동사를 써야지 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단 얘기예요. 그죠? 그냥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어의 사용자지 언어학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때문에 이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들 현존하는 모든 언어들과 헬라어가 가진 가장 첫 번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청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이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 있어요. 언어학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청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 얘기 뭐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러한 표현으로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잠재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할 거라고 하는 판단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이 오늘 티모티네 갔어요. 흑인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있어요. 그 흑인 아주머니의 얼굴 까만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흑인이라는 게 분명히 눈에 명확해요. 그죠? 그런데 그 흑인 아줌마를 보고 사람이 분명히 한국에 다녀왔을 거야. 한국말을 잘할 거야 라고 하고 그 아줌마한테 레귤러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한국말로 얘기할 사람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 아줌마를 보는 순간 적어도 최소한 영어로 Can I have one regular medium size latte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왜? 내가 이미 무의식 중에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이해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던진 겁니다. 왜? 청자 중심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죠? 네, 맞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호를 줘야 됩니다. 저보다 성격이 더 급한 사람은 저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0.1초 만에 올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 저는 정전호사님보다 좀 느긋해요. 그러나 만만치 않게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청자 중심의 언어는요,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청중이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듣는 청자가 바뀔 때마다 보세요. 내가 지금 좀 있다가 여러분 아내한테 얘기를 분명히 하고 바로 5분 뒤에 티모티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내가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정한 영어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티모티에 가가지고요. May I have one venti? 응? 혹은 one grande size, one latte grande, 혹은 캐러멜 마키아토 grande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티모틴에서 what 이럴 거예요. 왜? grande, venti, tall 이런 거는요, 스타벅스에서나 먹히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티모튼에서는 그렇게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반대로 스타벅스에 가서 미디움 사이즈 라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 거예요. 뭐라냐?
얘가 스타벅스에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왜냐면 거기선 그란데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뭐냐? 청자 중심의 언어죠. 듣는 사람에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어를 썼다가 영어를 썼다가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홀이냐, 그란데냐, 벤티냐, 아니면은 스몰이냐, 미디움이냐, 라지냐가 바뀌었어요.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었죠.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청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청자 중심의 언어가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 해드린 것처럼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언어가 바뀝니다. 시간이 바뀌면 이 언어가 더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어려워지니까 지금 막 이것저것 막 바꾸거든요. 그 바꾸는 거 중에 하나가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메뉴나 이런 걸 좀 더 심플하게 하자, 우리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바꿔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5년 전에 내가 스타벅스에 가서 주문할 때랑 5년 후에 가서 주문할 때는 언어가 전혀 다른 언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뀌었습니까? 난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청자와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바뀐 것 뿐입니다. 그거에 따라 내 언어가 바뀌어요. 자, 헬라어가 다른 점은 뭐냐? 헬라어는 유일하게요. 화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청자 중심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주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청자 중심의 언어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해석이 굉장히 묘연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배경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의 해석이요. 그런데 화자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화자,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을 했던 그 화자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너희의 환경이 아무리 바뀐들 그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고 화자 중심의 언어로 계속 이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헬라어가 어렵다라고 느끼냐면은 그 화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우리는 화자 중심의 언어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요. 화자 중심의 언어라는 걸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가 청자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길에 있는 꼬마애한테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끼리 소통하는 언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 꼬마애한테, 5살짜리 꼬맹이한테요. 너 오늘 지금,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모더니스틱 이 소사이어티에 존재하는 이 세상 삶에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 아니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 꼬마애한테요. 너 교회 열심히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응?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됩니다. 내가 전도사, 목사, 신학생인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것처럼 청자 중심으로 내용이 바뀌겠죠. 그런 것처럼 청자 중심의 언어는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러나 화자 중심은요. 기가 막히게도요. 말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리에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는요. 2000년이고 2만 년이고 20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 혼자 박수 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이 다 묵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박수 치느냐? 저는요. 이게 헬라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언어를 선택을 하셨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공부하는 건 어려울지언정 이 의미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화자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뭘 말하려고 했는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타자 중심의 언어다 보니까요. 제가 5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의 소견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라도요.